주한미군 8군 사령부가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평택에서 8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 4월 워커 8군 사령관 동상 이전을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8군 사령부 이전 작업이 3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예. 오늘 그 마감을 하고 평택시대를 여는 8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64년 동안 용산시대를 마감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앞으로 평택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벤달 8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약 300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측에서도 역시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그리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모영 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출발을 아주 의미 깊게 치렀습니다. 이번 그 8군 사령부 행사 개관식 청사에 앞서서 미군 측에서는 오늘 오전에 국내 언론들을 평택 기지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주요 시설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로 청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오늘 공개가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국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좀 그 국내 여론 가운데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였군요. 자, 문 기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평택 기지가 이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 미군 기지가 여러 나라에 있지만 그동안에 그 주한미군에서 갖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미군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한 가족이 머물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도 대책 마련을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 그 캠프 험프리스가 그동안에 지금 현재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미 2사단 2항공여단 본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캠프 시설을 약 3배 가량으로 늘렸는데요. 그 크기가 약 444만 평,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달하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의 거의 버금가는 크기다. 우리나라 경기도 평택에 새로운 미군 신도시가 이제는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캠프 험프리스 같으면은 철도로 인해서 수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인근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주요 전쟁 물자나 군사 시설들이 올 경우에는 해군 시설을 이용해서 수송을 할 수도 있고 보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오산 에어베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해 공군의 어떤 합동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이 평택 기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차원입니다. 평택 이함대 사령부도 가깝고요. 오산 기지도 공군기지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워커 장군 익숙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그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군이 도착을 했을 때 이 8군 사령부를 지휘했던 월턴 워커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이 낙동강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미군들이 이제 반격을 했었고요. 워커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해서 많은 주요 전투들의 현장을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공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950년 12월 당시 현재 그 서울 그 수유리 정도 지점으로 추정이 되는 데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워커 사령관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국군 6사단이 북한 지역 청천강 일대에서 당시에 그 도망가던 그 김일성이 버리고 간 승용차를 노예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 사령관의 그 미망인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의 승용차를 당시에 선물을 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이 차량 같으면 현재 82년도에 지갑종 그 종군 기자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찾아내서 국내로 반입을 해서 현재 전쟁 기념관에 지금 전시 중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엔진 시동을 걸고 8기통인데요. 운행이 가능합니까? 네, 직접 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의 그 소련제 G3 리무진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기술진이 대부분 저 차량 내부에
엔진이나 주요 부품들을 대부분 복원을 해서 현재 예. 저 차량은 이동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의미가 있는 이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도 있었군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8군 사령부가 이제 청사 개관식을 했고요. 근데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이사단입니까? 네, 이사단도 맞습니다. 저기 평택기조 다 옮겨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 이사단이 이번 8군 사령부가 이전한 이후에 예. 내년까지 해서 이사단이 평택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예. 주한미군의 미군 기지 이전 작업이 예.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단 이전이 결국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사단도 예정대로 지금 현재 이전 작업이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단이 찾아오고 있던 그 베이스 자체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개념인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계철선 개념이 있잖아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포기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좀 이들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계철선 역할은 그동안에 예. 미 이사단이 한강 이북에 주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용어입니다. 예. 판문점 일대에 있는 GP 아울렛과 코일리에라는 두 감시 초소가 있는데요. 예. 이 두 선을 연결하는 선을 북한의 지상군이 통과할 경우에는 미군의 지상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런 개념의 인계철선이 의미가 있었는데 예. 대부분 이 인계철선의 역할은 이 미 이사단이 지상군으로서 한강 이북에 주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만약에 이사단이 한강 이남인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인계철선 역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자동 개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주한미군의 역할은 비록 평택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전면전을 개시할 경우에는 일단 그 반격 임무의 최선봉에 선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계철선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한국군에 있어서 방어 역량은 더 강화될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평택 기지에는 육군, 지상군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평택항에는 해군 기지도 이제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오산에 있는 에어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유연성을 더 발휘해서 우리 한반도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기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떠나온 용산 기지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용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정부 자산으로서 이제 매각을 해서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용산 기지 이전이 결국 이제 완료가 되고 그 자리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이제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요.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군 시설 가운데도 현재 전작권 전작권을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로 넘겨받는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사 사령부나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산 기지에 당분간은 남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사령부는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